감사합니다. 저는 오픈마켓에서 이기는 전략으로서의 CPC 광고에 대해 말씀드릴 MB스타의 박창민이라고 합니다.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오픈마켓에서 성공적인 판매자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갖고 계실까요? 아마 각자의 의견 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세 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째로 경쟁력 있는 제품이 있어야겠죠. 만약에 그 제품 자체로서의 경쟁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설령 단기적으로 많은 물건들을 판매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물건을 구매하신 분들의 불만족이 결국에는 그 판매자분의 장기적인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가 있냐에 차이일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는 경쟁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쟁 있는 제품을 사용자와의 접점에서 잠재 구매 고객이 그 상세 안내 페이지를 보고 전혀 사야겠다는 마음이 안 든다라고 한다면 그 판매자분은 경쟁 있는 제품을 가지고도 성공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경쟁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를 잠재적인 구매 고객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에서는 이 세 가지 내용 중 어떻게 이 경쟁 있는 제품과 상세 안내 페이지를 사용자 그리고 잠재적인 구매 고객과의 다양한 접점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아마 MB스타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나 박창민이라고 하는 제가 그리 유명한 사람 아니다 보니까 과연 저 회사는 그리고 저 사람은 무슨 근거와 자신감을 가지고 오픈마켓에서 이기는 전략, CPC 광고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 왜 제가 하는 얘기가 정말로 의미 있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걸어왔던 길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산업경영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가졌습니다. 이 학문은 이제 흔히들 문과의 영역으로 분류가 되는 경영학이라고 하는 학문에 있어서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와 합리적인 분석에 의거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학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많은 데이터를 이제 철저하고 합리적으로 분석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들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엠파스. 아마 이 사이트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은 SK 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로 합병이 된 과거에 야후에서 못 찾은 엠파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광고를 하던 검색 포털 사이트였는데요. 이 엠파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입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검색 광고 시장이 굉장히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았고요. 그리고 2004년 처음 국내에 CPC라고 하는 광고 모델이 도입된 이후에 이제 어떻게 이 시장이 성장되어 가는지 그 변화를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오버추어입니다. 이제 오버추어는 몇 년 전 제가 근무할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 모든 포털과 모든 주요 언론사,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를 파트너사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버추어에서 근무했던 단연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광고주분들이 같은 광고비를 쓰면서도 어떤 매체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인데요. 이제 이베이에서의 지난 2년 반 정도의 경험을 통해서 저는 옥션과 집마켓 이용자들의 다양한 패턴,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의 돌아가는 다이나믹스, 이제 그리고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검색 사이트나 CPC 광고 사업자들과의 어떤 연계성에 있어서 이커머스 내에서의 어떤 그 성장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그동안 모든 퍼즐들은 다 맞춰져 있는데 그 누구도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다라는 생각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과 이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와 비슷한 경력과 어떤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동료들과 함께 MB스타라고 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아마 CPC를 활용해서 어떻게 오픈마켓에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이 얘기에 앞서서 오픈 쇼핑 시장이, 온라인 쇼핑 시장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 시장 내에 있어서 CPC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도입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함에 앞서서 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과거에 국내에서 가장 주도적이었던 CPC 사업체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고 이베이에서도 다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근무 과정에서 저는 자연스레 다른 분들께서는 정말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었던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내용을 제가 속 시원히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오픈마켓에서 이기기 위해서 왜 CPC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이러한 전략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모든 분들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납득시킬 자신이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그 회사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저는 회사 내의 어떤 기밀사항이나 업무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회사의 불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서에 동의를 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는 좀 더 속 시원히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우회적으로 돌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있어서는 그 행간을 주의 있게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정말로 그런 제약 없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숫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의미는 지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온라인 쇼핑 시장이 어떻게 성장해 왔고 그 중에서 오픈마켓 거래액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보시다시피 불과 한 8년 사이에 거의 4배 이상 급격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단 이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왜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 굉장히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보다 경기가 더 좋아진다면, 바꿔 말씀드린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좀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그분들은 자신의 소비비 패턴에 맞게 좀 더 많은 돈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비중에 따라서 당연히 온라인의 쇼핑 시장도 성장해 나갈 것이고 이제 오픈마켓 또한 같이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만약 경기가 나빠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부터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도 그렇고 지출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지출을 할 때 좀 더 신중하게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 게 보다 현명한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가지실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그 월등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오픈마켓 시장은 설령 지금보다 경기가 나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좀 더 의미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 광고 시장 그리고 오픈마켓 시장의 성장이 나감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의 말미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경쟁자들이 모여들기 마련입니다. 오픈마켓 시장이 성장해 나가는 만큼 이 시장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시는 판매자분들 또한 이 시장에 관심을 갖고 뛰어드시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키워드 애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키워드 광고라고 하는 개념이 익숙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이제 최근 한 10년 이내에 가장 세계 경제사에 있어서 많은 이제 이슈가 되었던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의 98% 이상의 수익이 검색 광고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넘버원 IT 기업인 NHN의 가장 큰 수익이 바로 이 검색 광고 모델에서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이 검색 광고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은 마케팅이라고 불리는 많은 활동들이 내가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파악하기 힘든 활동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예로 강남역이나 역삼역 이런 곳들을 지나가다 보면 많은 전단지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전단지를 뿌리시는 분도 만드시는 분도 의뢰하신 분도 과연 이 전단지를 뿌렸을 때 어떤 효과가 나는지 측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키워드 광고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CPC 방식의 키워드 광고가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내가 얼마를 써서 얼마나 효과를 보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판매자 여러분들께서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전혀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런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 말을 듣는 분한테는 그냥 귀찮은 이제 간섭 내지는 소음일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관심을 갖고 그 정보를 찾고자 이제 열심히 검색을 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찾던 제품을 이제 직접적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적절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즉 구매자와 판매자의 의도를 키워드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키워드 광고가 이제 구매자 판매자의 접점인데요. 제가 앞서 성공적인 판매자는 3가지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경쟁력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을 매력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그리고 판매자와의 접점. 그 접점에 있어서 다른 어떤 채널보다도 효율적인 것이 바로 키워드 검색 광고인 셈입니다. 이제 시장 내에서도 키워드 검색 광고하면 제일 먼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의 검색 광고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포털에서의 검색 광고와 오픈마켓에서의 검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노트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사이트에 친다고 한다면 노트북을 사기 위해서 칠 때도 있겠지만 노트북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기사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수리하기 위해서 노트북이라는 키워드를 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오픈마켓에서 노트북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친다면 노트북이나 노트북과 관련 있는 상품에 대해서 뭔가 찾아보거나 구매하기 위해서 찾아볼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점이죠. 바로 구매 의도의 차이입니다. 이 구매 의도의 차이가 바로 같은 광고비를 쓴다 하더라도 얼마나 매출을 끌어올리는가 하는 광고 효율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물론 옥션과 G마켓, 11번과 같은 오픈마켓의 검색 결과 페이지에 광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영역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사용자 입장에서 청바지, 원피스 이런 키워드를 치게 되면 그 검색 결과로 어마어마한 수의 결과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의 상당수는 1페이지에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가장 사용자한테 주목도가 높고 가장 많이 클릭을 해서 상세 페이지로 도달할 수 있는, 즉 잠재적인 구매 고객과의 접점은 다 광고 상품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할 때도 길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바로 온라인에서의 어떤 길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광고 이제 노출되는 위치, 진면의 위치인데요. 가장 좋은 자리는 모두 다 광고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그려져 있는 G마켓, 옥션 11번가 오픈마켓에서 가장 큰 세 개 플레이어들이 작년 12월부터 모두 다 순서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CPC라고 하는 클릭당 돈을 지불하는 광고 솔루션을 다 도입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포털,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는 2004년부터 상식적인 흐름이었고요. 다만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채널의 특수성 때문에 전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이 다소 우리나라에서는 늦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런 주요 오픈마켓 플레이어들이 다 CPC라고 하는 광고 플랫폼을 도입했고 월마다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판매자 광고, 그러니까 노출을 보장하는 형태의 판매자 광고나 아니면 클릭 방식 광고를 집행해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어느 정도 계실지 제가 가늠을 할 수 없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슬라이드를 이제 첨가해 보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샵이 바로 판매자 여러분들의 어떤 샵 내지는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라고 개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검색 결과 페이지나 카테고리 페이지에서 검색 결과를 보는 판매자 여러분들의 리스팅을 포함해서 보는 지나가는 행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판매자 광고는 이렇게 판매자 여러분들의 안내 페이지를 직접 도달해서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노출량을 기반으로 과금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CPC 방식은 이렇게 직접 그 검색 결과에서 해당 판매자분의 리스팅을 클릭을 해서 그 상세 안내 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과금을 하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이제 제가 나중에 이기는 전략에서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CPC는 세부 키워드의 활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설명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할 때 치는 단어가 짧을수록 제가 찾고자 하는 것들은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복, 청바지 이런 것들을 쳤을 때 나오는 제 의도가 모호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 또한 모호하고 굉장히 다양하고 브로드합니다. 하지만 제가 부츠컷 청바지라거나 아니면 트루릴리전 부츠컷 청바지 같은 키워드를 치게 되면 제가 찾고자 하는 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이게 단지 포털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픈마켓에서도 제가 단지 광범위한 흔히 업계에서 대표 키워드라고 불리는 그런 키워드를 쳤을 때는 제가 찾고자 하는 대상 또한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 구매로 이어질 확률 또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제가 찾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일수록 하드굿즈 같은 경우에 구체적인 상품 모델명 레벨까지 가게 되면 이런 검색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 모델을
사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부 키워드를 검색하는 잠재 구매 고객과 얼마나 긴밀하게 접점을 갖느냐가 이제 판매자 여러분들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만약 한 클릭도, 하루에 단 한 명도 그 단어에서 내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로 방문할지 안 할지 확신이 안 드신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판매자 광고는 하루 단위의 노출이 최소 구매 단위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내가 광고를 구매했는데도 아무도 내 페이지에 도달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광고비를 날린 게 되겠죠. 그런 우려 때문에 가장 효과 좋은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는 판매자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기존의 판매자 광고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클릭에 대해서만 돈을 집행을 하고 노출이 무료인 상품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클릭이 들어오든 한 달에 한 클릭이 들어오든 내가 집행한 광고비 대비 팔리는 물건이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얼마든지 등록해서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효율적인 광고 운영이 가능한 것이 CPC의 매력입니다. 기존 판매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키워드가 그동안 얼마나 조회되었는가에 대한 내용뿐입니다. 하지만 CPC 광고는 그 키워드로 얼마나 많은 조회가 발생되고 실제로 내가 운영하는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몇 명이나 들어와서 몇 명이나 구매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추적이 다 가능하고 그 내용을 저희가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3개의 주머니에는 모두 10개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각각 10개씩의 구슬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는 빨간 구슬도 있고 하얀 구슬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간 구슬을 뽑게 되면 그 대가로 2만 원을 드리고 대신에 하얀 구슬을 뽑게 되면 1만 원을 내야 된다라는 게임을 누군가 제안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선뜻 이 게임에 응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마 성향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안에 빨간 구슬이 있긴 있는 건지 있다면 10개 중에 몇 개나 있는 건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선뜻 이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판매자 광고에 대해서 내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에 대한 상황도 이와 그리 다르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렇게 각각의 주머니에서 10개의 구슬 속에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빨간 구슬이 몇 개가 있는지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주머니에서 게임을 하실지는 좀 더 명확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도 100% 보장은 아니죠. 복불복이니까요. 만약 첫 번째 주머니를 선택을 해서 게임을 했는데 10개 중에 2개, 20%의 확률로 빨간 구슬을 뽑으신 분은 확률은 낮지만 돈을 따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세 번째 주머니, 가장 확률 높은 주머니를 골라서 게임을 했지만 10개 중에 4개, 40%의 확률로 하얀 구슬을 뽑으신 분은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잃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한 명이 단 한 번 하는 게임이 아니라 100명, 1000명, 10,000명 아니면 이 게임을 10번, 100번, 100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주머니는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그 10,000원이라고 하는 돈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는 세 번째 주머니가 아닐까요? 제가 이 예를 든 거는 물론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키워드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시나 저 친구가 대놓고 말 못한다고 하더니 기존 판매자 광고, 포털에서의 검색 광고, 그리고 MB스타라고 하는 회사가 오픈마켓에서 하고 있는 CPC 광고의 상대적인 효율을 빨간 구슬 개수로 표현해 놓은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자유니까요. CPC라고 하는 클릭당 과금 방식의 광고 플랫폼이 이제 판매자와 대행사 그리고 플랫폼사 이 오픈마켓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플레이어들에게 어떤 가치를 드리는지를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판매자분께는 정말로 효율적인 이제 세부 키워드, 그동안 기존의 판매자 광고 방식에 있어서는 이제 쉽게 그 효과를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그런 많은 다양한 키워드에서 잠재적인 구매 고객과의 접점을 가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광고 효과를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판매자분들께는 고효율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행사분들, 기존에 포털이 주도하고 있던 검색 광고 시장에 있어서 대행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거의
레드오션을 방불케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요. 그동안 오픈마켓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판매자 광고는 대행사라고 하는 이제 플레이어들에게는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MB스타가 옥션과 집마켓,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두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CPC 방식의 광고 플랫폼을 운영을 하는 동안은 대행사들 또한 이 시장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사, 여기서 플랫폼사라고 한다면 옥션과 집마켓 같은 회사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하시다 보면 의외로 정말로 많은 키워드가 검색을 해봤는데 결과가 하나도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라는 허무한, 내가 열심히 긴 키워드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없다라고 하는 허무한 결과만 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키워드를 쳤던 이용자들은 그 경험,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픈마켓 플레이어 입장에서도 뭔가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는데 아무런 결과도 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CPC라고 하는 플랫폼이 들어와서 많은 판매자분들께서 정말로 다양한 세부 키워드에서 잠재적인 구매 고객과 접점을 이루시게 된다고 한다면 예전 같았으면 결과가 없거나 결과가 적었을 그와 같은 많은 기회에서 새로운 매출과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마켓에서 이기는 전략으로서의 CPC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이제 CPC 방식의 광고를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셨거나 아니면 안타깝게도 경험을 해봤으나 별로 효과가 없어서 그만 두신 분들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경험이 곧 이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제 저나 아니면 저와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마 학창 시절에 이제 영어로 치면 성문이나 맨투맨 시리즈, 수학으로 따진다면 개념원리나 정석 시리즈가 베스트셀러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그 책은 이제 정말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그 나이 또래 학생들의 가방이나 책장에 꽂혀 있었던 책입니다. 전국 1등부터 전국 꼴등까지 모두 그 책을 사서 공부했습니다. 나름. 하지만 그 책을 사서 공부해서 얻은 결과는 그와 같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CPC라고 하는 검색 광고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맞는 시장입니다. 똑같은 기간 동안 똑같은 광고비를 쓰고도 그 노력과 비용과 리소스의 대가로 얻어갈 수 있는 결과는 다 다릅니다. 실제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렸던 유아동 카테고리의 한 판매자분께서는 이제 하루에 100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쓰셔서 저희가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전까지는 약 1,600만 원 정도의 GMV를 발생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적인 다음부터 말씀드릴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해서 이분은 같은 100만 원을 쓰고도 하루의 매출이 1,6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어디서 그 차이가 발생한 것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한 세부 키워드의 발굴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무엇이 답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셔야 될 관점은 과연 저 세 키워드를 어떠한 사용자가 이제 오픈마켓을 치게 된다면 어떤 키워드를 친 사람이 가장 그 자기가 찾고자 하는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높을까?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은 저 세 가지의 키워드에 대해서 그 물건을 해당하는 물건을 판매하시는 광고주분이 그 키워드에 대해서 입찰을 하신다라고 할 때 어떤 키워드가 가장 경쟁자들이 많고 가장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비싸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릴 키워드는 인형과 동물 인형 그리고 개콘 브라우니 인형입니다. 아마 인형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많은 이용자들이 실제로 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판매자분들이 인형을 지급하고 계시고 그 판매자분들 중에 80% 이상은 광고에 돈을 쓰고 계십니다. 정말로 경쟁이 많겠죠? 아마 이런 키워드를 치고 나면 그 인형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결과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가도 계속해서 경쟁자들의 리스팅이 보이시겠죠. 인형에서 동물 인형으로 넘어가게 되면 경쟁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고자 하는 이제 구매자 또한 막연하게 인형을 찾을 때보다는 동물 인형을 찾을 때가 좀 더 실제로 그 물건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게 개콘 브라운 인형으로 가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키워드에서
수많은 광고주분들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입니다만 정말로 돈은 더 적게 쓰면서도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적은 경쟁자들보다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훨씬 더 높은 구매 전환 효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저희가 세부 키워드가 그럼 과연 어떤 게 세부 키워드일까? 몇 가지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만약 사과, 원피스, 우산 이런 키워드들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대표 키워드에 속합니다. 이런 키워드는 옥션이나 지마켓 같은 사이트에서 하루에 100건 이상씩 검색됩니다. 반면에 유기농 영주 사과, 플라워 단추 원피스, 투명 아동 우산 이런 키워드는 하루에 100건 미만으로 발생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접 치진 않는다는 얘기죠. 저희 나름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를 구분해 보았더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40%의 검색 볼륨은 대표 키워드가 하나하나의 키워드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많은 판매자들이 선택을 하는 키워드지만 실제로 옥션 집마켓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검색은 대표 키워드가 아니라 세부 키워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루에 옥션이나 집마켓에서 누군가가 상품을 찾기 위해서 검색을 1000만 번 한다고 그러면 400만 번은 우리가 흔히 쉽게 떠오르는 이런 대표 키워드에서 검색이 발생하고요. 정말로 많은 구매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600만 건의 검색은 세부 키워드를 찾는다는 점입니다. 근데 정작 세부 키워드에 있어서는 그 키워드의 중요성 내지는 그 키워드를 내가 광고를 해서라도 좋은 지면에 노출되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판매자 여러분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검색 결과가 한 건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세부 키워드가 갖는 세 가지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서 다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저 키워드에 대해서 입찰을 해서 쓰시는 판매자 여러분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인형을 취급하시는 판매자분들이 모두 다 동물 인형을 갖고 계신 건 아니실 것이고요. 동물 인형을 판매하시는 모든 분들이 개콘 브라우니 인형을 갖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설령 그 세부 키워드에 대해서 누군가 내 잠재 경쟁자가 이 키워드에 대해서 나랑 경쟁을 한다 하더라도 경쟁자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 단가가 올라가는 상승폭은 대표 키워드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이제 높은 광고 주목도입니다. 상대적으로 대표 키워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키워드에서 5개 이상, 참고로 MB스타의 경우에도 이제 검색 결과의 상단에 최대 5개까지의 광고가 노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표 키워드는 이미 5개가 다 차 있습니다. 5개뿐만 아니라 1위부터 5위 안에 들기 위해서 수십 명의 광고주분들이 본인의 여건에 맞게 계속해서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한 클릭당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세부 키워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그 경쟁의 폭이 대표 키워드보다 적기 때문에 노출되는 광고가 적게는 한두 개만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많아도 서너 개를 넘지는 않습니다. 이는 비단 광고 영역뿐만이 아닙니다. 광고 영역 5개가 지나고 나서 이제 특히나 세부 키워드 같은 경우는 기존 CPM 혹은 CPT 방식의 판매자 광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 영역에서 이제 나머지 경쟁 리스팅들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대표 키워드보다 일반 영역에서 나오게 되는 잠재적인 경쟁자들 또한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높은 구매 확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뭘 찾고자 하는지가 모호한 사람들은 짧고 간단한 키워드를 칩니다. 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뭔가를 찾아야 되고 뭔가를 사야 될 때는 번거롭더라도 설령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세부 키워드로 CPC 방식의 광고를 활용하실 경우에 훨씬 더 적은 돈으로도 높은 매출 창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의 효율 차이가 어떤지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들께서 대표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에 똑같이 100만 원씩을 쓰고 계신다. 그런데 대표 키워드에서 100만 원 쓰고 매출이 1000만 원 났다라고 한다면 패션 뷰티 카테고리에 있어서는 같은 100만 원을 쓰고도 2배 이상 많은 209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는 얘기죠. 카테고리마다 숫자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세부 키워드를 많이 쓰시는 광고주분들은 대표 키워드보다 2배 이상의 광고 효율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부 키워드가 좋은데도 왜 판매자 여러분들의 상당수가 이걸 잘 활용을 못 하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부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셨을 수도 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느라 너무나 바쁜 나머지 세부 키워드 하나하나 일일이 찾아가면서 활용을 하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세부 키워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어떤 세부 키워드가 가장 좋은지,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은 바로 판매자 여러분, 그리고 판매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동료 임직원 여러분들입니다. 이분들께서 끊임없이 내가 어떤 키워드를,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잠재 구매 고객과 연결시켜주기 위해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아니면 어떤 단어를 찾는 사람이 내 제품을 보았을 때 실제로 사고 싶어 할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가져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노력과 함께 이제 이런 CPC 검색 광고 플랫폼에 있어서 어떤 키워드가 얼마나 조회되고 얼마나 구매 전환 효과가 좋은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제안과 도움을 드릴 수 있는 MB사의 본사나 아니면 여러 대행사분들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리고 MB사가 직접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께서 사과라고 하는 단어를 치시게 되면 그 사과가 포함되어 있는 옥션 집마켓에서 검색이 일어나고 있는 많은 키워드들이 제안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 비용 없이 그냥 만약 여러분께서 인형을 취급하고 계시면 인형이라고만 그 툴에 입력을 하시게 되면 그 인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세부 키워드들, 실제로 높은 구매 전환율을 가진 키워드들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효과를 기준으로 키워드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혹시나 어폐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적으로 오픈마켓에서의 CPC 검색 광고, 그러니까 11번가도 그렇고 MB사의 스마트 클릭 상품도 그렇고 이 상품들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기존 판매자 광고나 포털에서의 CPC 광고보다 훨씬 더 같은 광고비를 쓰고도 많은 매출을 창출시키는 광고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모든 판매자분이 CPC 광고에 돈을 쓰는 순간 바로 기존보다 훨씬 더 매출이 좋아진다거나 그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광고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효과가 잘 나오는 키워드에 좀 더 많은 예산을 쓰시고 효과가 안 좋은 키워드 예산을 줄여나가시는 그런 좀 더 같은 광고비를 좀 더 가치 있게 쓰기 위한 관리 노력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광고 효율을 누리시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가 쓰고 있는 광고비, 내가 쓰고 있는 키워드가 나한테 실제로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기 CPT라고 표현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서 노출만을 보장하는 기존 판매자 광고는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게 조회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보여드릴 나머지 지표에 비해서 조회수는 상대적으로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앞서 제가 이미지로 표현했던 것처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상점을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처럼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로 제 상점에 방문해서 이제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확인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지표는 클릭률이나 전환율 같은 지표들이죠. 혹시나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클릭률은 클릭수를 노출수로 나눈 것.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 만약 광고를 집행할 때 그 광고가 뭐 100번 노출되었는데 그중에 50번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 VIP 페이지를 넘어갔다. 이러면 50을 100으로 나눈 숫자는 50%가 클릭률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 키워드를 쳐서 판매자 여러분의 리스팅과 다른 리스팅을 보신 분들이 얼마나 내가 찾고자 하는 상품,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상품이 이걸 것 같아, 좀 더 보고 싶어라는 의도를 가지고 클릭해서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로 보신 그 연관성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다 중요한 전환율입니다. 전환율은 실제로 클릭되어서 상세 안내 페이지를 본 이용자 중에 정말로 그 물건을 산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 상대적인 비율입니다. 만약 100건의 클릭이 발생해서 100명이 그 제품 상세 페이지를 받고 그 중에 80명이 구매를 했다. 그러면 그 80을 100으로 나눈 숫자의 80%가 구매 전환율이 되겠죠. 이 지표들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키워드 클릭률입니다. 만약 키워드 클릭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경쟁력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을 매력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를 구매 의사를 가진 이용자와 잠재 구매 고객에게 이제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접점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 클릭률이 좋은 키워드 말고도 그와 같은 유사한 키워드를 발굴해서 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클릭률이 낮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이 키워드가, 내가 쓰고 있는 이 키워드가 내가 판매하고 있는 이 상품하고 정말로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키워드를 치고 들어온 사람이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려고 하는 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연관도가 높다, 정말로
이 키워드랑 내가 판매하는 상품 연관도가 높다라고 한다면 판매자 여러분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광고 요역에 노출되고 있는 혹은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품의 이미지나 설명 문구 같은 것들이 정말로 최선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관도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키워드는 판매자 여러분께서 판매하고 계신 상품하고 그리 인연이 없는 키워드인 거죠. 다음으로 구매 전환율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구매 전환율. 실제로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를 보고 나서 물건을 사느냐 마느냐. 이 구매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키워드, 전환율이 높은 키워드를 발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전환율이 낮으면 키워드 클릭률에 따라서 클릭률이 높은데 전환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상세 페이지에 도달하신 분들이 기대하던 그 상품이 아니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상세 페이지나 상품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키워드와 상품 연관성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광고 집행 비용입니다. 만약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것 대비 매출액 대비 비용이 낮다면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키워드를 계속해서 쓰셔야 됩니다. 반면에 매출에 비해서 광고비가 높다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비용을 많이 쓴다 하더라도 내가 다음 시즌의 변화를 위해서 재고를 처분해야 된다거나 전략적으로 밀어야 되는 상품이 있다라고 할 때는 다소 많은 광고비를 쓰고라도 많은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키워드를 쓰셔야겠죠. 이런 지표들은 단순하게 하나의 지표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전략을 짜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지표들, 광고비, 조회수, 클릭률, 전환율과 같은 지표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어떤 키워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 여러분들께서 CPC 광고 상품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이제 노력이 들어가신 만큼 같은 돈을 같은 기간 쓰고도 얻어가시는 효과가 다르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외부 정보의 활용인데요. 이와 같은 세미나나 컨퍼런스 아니면 뉴스레터에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물론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갖고 계신 축적된 노하우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보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과 많은 광고주 여러분들의 광고 집행 실제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드리는 제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이런 팁들은 예를 들어 저희가 지난 9월 달에 MB스타의 경우에도 카테고리 세미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클릭률이 좋아지는지 어떤 상세 안내 페이지가 구매 전환율이 높은지 아니면 같은 돈을 쓰고도 요일마다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키워드 글자 수에 따라서 이제 광고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다양한 팁들을 제공해 드린 바가 있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때마다 판매자 여러분들과 다양한 접점을 통해 이런 노하우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본사 및 대행사의 활용입니다. 여기서 제가 노출, 클릭, 판매, 재판매라고 하는 4가지 단계를 설정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자 여러분께서 경쟁이 있는 제품과 그 제품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상세 안내 페이지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도 이 페이지를 보지 못한다면 누구도 그 물건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구매 이용 고객에게 그 상세 안내 페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리스팅을 노출하고 클릭을 통해서 VIP 페이지로 도달시켜드리고 그 페이지에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한번 구매했던 고객이 다시 재구매하는 것이 1년의 가치 사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의 판매자 광고는 노출까지만 책임졌습니다. 사용자가 뭔가를 찾고자 할 때 검색이나 카테고리에서 그 리스팅을 보여드리는 것까지가 기존 판매자 광고의 역할이었다고 한다면 저희 MB스타의 키워드 광고, 스마트 클릭 상품은 실제로 클릭을 통해서 판매자 여러분들의 제품 상세 안내 페이지까지 도달해 드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같은 광고비를 쓰고도 보다 가치 있게 좀 더 구매 의사가 높은 고객들에게 연결시켜 드리는가가 저희의 본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매자 여러분께서 정말로 집중하셔야 되는 본업은 어떻게 하면 상세 안내 페이지를 매력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쟁 있는 상품을 내가 소싱해서 경쟁자들과의 어떤 차별적인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광고비를 쓰고 어떻게 구매 고객에게 내 안내 페이지로 접점을 만들어 갈까에 대한 고민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MB스타나 아니면 여러 대행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키워드 검색이나 노출 전략, 광고 효율에 대한 체크와 그에 맞는 적절한 수정 제안까지 저희가 다방면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주최한 이세러스를 비롯해서 많은 대행사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MB스타에 있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좀 더 본업에 충실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키워드 광고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같은 돈을 쓰시고도 보다 가치 있게 그 광고비가 쓰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10여 년간 제가 이 검색 광고라고 하는 산업 내에서 경험을 가지면서 보았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3가지 단어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경쟁 궁합 변화라는 단어를 추려보았는데요. 제가 어휘력이 딸려서 좀 더 적합한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우선 경쟁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조 마라도 해물 짜장면집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라도에서 짜장면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가서 드신다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라도는 제가 알기로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 이제 가구가 40가구가 안 되고 실제 거주하시는 분이 100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짜장면집이 12개입니다. 그리고 7개가 3년 안에 생겼습니다. 이제 그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뭔가 돈이 되는 곳에는 그 기회를 노리는 경쟁자들이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 경쟁을 인정하건 안 하는 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다음으로 궁합. 이제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가시다 보면 사상체질이라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같은 증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체질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한테 적절한 약이 있고 아니고 보다 몸에 좋은 음식이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인 것처럼 같은 키워드라도 어떤 판매자분께는 굉장히 효율이 좋을 수가 있고 다른 분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입니다. 이제 다윈이 진화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혹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환경의 변화에서 살아남는 종은 가장 크고 강한 종이 아니라 그러한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맞게 적절히 스스로를 바꿔서 그 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종만이 살아남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신 비즈니스에 있어서 오픈마켓이 성장하는 만큼 잠재적인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타나고 이런 분들이 CPC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활용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각 키워드, 내가 어제까지 잘 쓰고 있던 키워드가 오늘 갑자기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제까지는 비싸서 엄두가 안 나던 키워드가 오늘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변화를 자기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CPC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판매자 여러분들과 여러 생태계에 드릴 수 있는 가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저나 아니면 근처에 있는 저희 MB스타 직원분들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이제 부스를 통해서도 저희 어떤 대행사분들께서 저희 MB스타 스마트 클릭 상품에 도움이 될 만한 참고 자료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MB스타 박정민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다시 옥목권